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요즘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치아 뽑은 지가 한참 오래되셨는데 좀 계속 한쪽으로만 씹으시다가 어떻게 보면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 임플란트 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해서 계속 미루시다가 몇 년 지나신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제 걱정이 되는 얼굴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더니 뼈가 없어가지고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것도 혹시 될 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인데, 웬만하면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안 되는 경우도 뼈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진단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발치하신 지가 좀 오래되시고 상악동 위턱뼈 쪽인데, 코 속에 있는 빈 공간인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뼈가 굉장히 얇게 남아 있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 환자분도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임플란트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임플란트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치아를 뽑고 방치하셨는데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 좀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어금니 발치를 한 지가 오래됐어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일단 한쪽에 치아가 어찌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아를 발치를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사람의 뼈라는 거는 치아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제 뼈 속에 치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틀니 쓰시는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연세가 드시면서 틀니를 처음에 맞춰 드렸을 때만 해도 틀니를 뺐어도 그렇게 얼굴이 막 함몰되거나 합죽하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틀니를 쓰신 지 몇 년이 흐르면 흐를수록 틀니 뺀 모습이 굉장히 합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얼굴이 되게 함몰이 심하고 또 주름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단순히 그냥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노화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치아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치아에 뿌리가 없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치조골이라는 거는 치아, 어떻게 보면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치아가 있어야지만 치조골이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치아 뿌리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점차 이제 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치아가 만약에 발치가 됐다 그러면 흡수가 되는 양상이 있어요. 치조골이라는 게 흡수가 되는 양상이, 첫 번째는 이제 골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 높이가 괜찮아 보여도 위에서 봤을 때 이제 치조골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제 치아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고 해보면, 이게 치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치아를 뽑아도 이렇게 도톰했던 뼈가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죠. 폭이 오버해서 그리면 이렇게까지 폭이 좁아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가,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 이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를 발치하는 순간 잇몸이라는 것도 퇴축이 되는 거고, 뼈라는 것도 점차 이렇게 변한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빨리, 만약에 발치를 한 즉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즉시 할 수 없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발치한 후에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뼈의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뼈가 어느 정도는 생겨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고, 한 6개월 지나고도 뼈가 안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골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하면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뼈를 만들어서, 치과사가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으로만 계속 씹으셨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이쪽도 식사가 편치 않으신 거죠. 잇몸들이 점점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 뼈가
이 코 속에 빈 공간,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공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숨 쉴 때 코 속에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내려와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뼈가 이제 두께 길이가 이제 훨씬 길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 환경에는 좋은데 대부분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1mm 정도 밖에는 뼈가 없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갔더니 임플란트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신데, 뭐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침범을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이분은 뭐 과거에 뭐 잇몸 때문에 이제 치아를 뽑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잇몸 질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뼈가 좀 많이 퇴축이 돼 있었고 이 아래 치아가 이제 솟구쳐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는 거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고, 이제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는 거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플하게 한 개만 여기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제 한 개만 여기에 이제 점막을 갖다 들어 올려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뼈 이식을 하는 코로날 접근법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상악동 옆에 뼈에다가 저희가 이제 창문을 뚫는 거예요. 윈도우를 갖다가 오프닝을 해가지고 여기 점막을 들어 올리고 여기다가 뼈를 갖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을 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레타럴 접근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선택을 할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윈도우를 따서, 지금 윈도우를 딸 때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나로 따는 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윈도우를 따게 되면 다시 뼈가 생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 창문을 두 개를 따요. 이렇게 두 개를 따서 점막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신 마취 안 하고 하거든요. 이제 공포가 많이 있으실 텐데 전신 마취 안 하시고, 생각보다 이제 그 마취가 잘 되면은 울리는 느낌 뭐 그런 게 좀 불쾌할 뿐이지 생각보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이제 마취가 깨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통제로 좀 조절이 되니까 공포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빨리 할 걸 하고 후회를 하셨어요. 어쨌든 상악동 거상술을 레터럴 접근법으로 해서 뼈를 여기 광범위하게 넣어줬고, 그리고 이제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여기 임플란트 3개가 이렇게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들어가야 돼요. 평행하게 여기를 삐뚤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철물 할 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치아 머리 부분이 들어갈 그 부위의 정센터에다가 임플란트의 축이 평행하게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기다려가지고 임플란트 보철물을 이렇게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가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잘 하려면 이 아랫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크라운을 해서 아니면 교정적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훨씬 좋은데, 뭐 그 양이 많지도 않았고 추가로 또 비용이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안 한 케이스이고, 이게 치조골 이식을 한 게 잘 유지가 됐고 굉장히 단단한 뼈로 여기 마진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뼈도 잘 생겼다. 그 뼈 이식해 놓은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냥 몸의 뼈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 반대편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게 이 반대편처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다 뼈가 된 거니까 뼈 이식이 성공적으로 맞춰졌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물도 이제 음식물을 씹을 수 있게, 음식물이 안 끼게끔 잘 마무리가 됐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다시 해서 크라운을 씌워준 케이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임플란트 할 타자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냥 잇몸 치료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치아를 발치하신 지가 좀 너무 오래 되신 분들, 아니면 이제 틀니를 썼는데 틀니가 이제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안 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식사의 효율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속도 다 망쳤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뤄왔던 임플란트를 하려고 막상 치과에 갔는데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가 안 됩니다. 아니면 뭐
기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주치의를 잘 만나시고 상담을 잘 하시면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